자, 오늘 볼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좀 고점 대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차트상으로 좀 아찔합니다. 아찔하고, 충분히 이런 데까지도 조정이 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일단 요런 이제 대북 관련주들은 앞으로 더 오를 여지가 있나 없나를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추세로 먹고 안 먹고 그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건설주가, 그러니까 현대건설을 필두로 더 오르느냐 마느냐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현대건설이. 현대건설도 그렇고 다른 건설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북미회담도 끝났고 남북 정상회담도 끝났고 요런데 앞으로 대북주가 지금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우수수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더 오를 것이냐 지금 그 단계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조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이제 알 수 없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요런 그 저점 대비 여기 보면은 최저점 대비로 따지면은 한 100% 정도 올랐지만 요거보다는 요런 이제 우상향적인 흐름을 시작할 단계 그 단계부터 보면은 아직 한 90%? 그 정도 올랐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 물론 무거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타 대북주 대비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사실상. 그래서 지난 그 노 대통령 그 시절을 현대건설을 보면 임기 시절에부터 보면은 요런 구간부터 살펴보면 한 300% 좀 넘게 올랐습니다. 현대건설이. 그 당시를 고려를 해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시작이라고 그 북한과의 관계를 시작으로 본다면 지금 주가도 시작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런 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요런 이제 눌림목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 정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무너지는 그림을 좀 그려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를 보면은 그때 이제 2007년이 거의 적정 엄청 이제 만나고 북한하고 만나고 이러면서 거의 그럴 시기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임기도 끝날 시기였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정부가 아직 임기가 사실상 반 이상 남아있다. 끝나는 시기가 아니고 반 이상 남아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의 어떤 북한과의 대화의 시작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본다면 북미회담이나 그리고 어떤 남북 정상회담 같은 그런 회담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추세를 읽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도 아직까지 저는 이런 대북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른 대북 관련주들 말고 이런 관련주들은 그리고 특히 현대 쪽은 현대건설 이런 쪽은 현대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아직까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반 이상이나 2년 반 이상이나 더 남았고 그러니까 거의 아직까지 북한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위에서 물린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아래로 좀 떨어지면 분명히 손절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기관하고 외인들은 이런 구간에서 분명히 담을 겁니다. 이때부터 내릴 때마다 담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현대건설이나 기타 현대 관련주들은 저는 충분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 뭐 요런 매물을 맞고 떨어졌는데, 이런 데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했으면 더 치고는 올라갔겠죠. 근데 여기를 맞고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지지선을 어디 정도로 이제 봐야 되는지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강력한 지지 구간은 이제 요런 구간이 이제 맥점이 될 수 있겠고요. 요런 구간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기관하고 외인은 분명히 담을 겁니다. 요런 구간에서. 요런 구간에서 분명히 담을 거고. 근데 이제 요 구간이 이제 여기서 좀 애매한 자리라는 거죠. 요 구간은. 요 구간은 좀 비중을 담기엔 좀 애매한 구간이고, 그냥 관망을 하는 자리, 혹은 비중을 그냥 뭐 조금만 담는 자리,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뭐 이게 뭐 죽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월봉으로 봤을 때 요런 55,000원 요런 구간을 좀 지지해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월봉으로 치고 올라오는 구간, 5월선이 90월선을 좀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구간, 그래서 5만원대는 저는 비중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담아볼 만한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 연봉으로 보면 지금 20월선을 맞고 떨어진 구간이거든요. 연봉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구간을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이제 떨어진 구간이니까 매물대를 맞고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연봉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내후년 이렇게 갔을 때 더 아마 주가가 좀 더 올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연봉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월봉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주는 것 뿐이지, 주식은 항상 좀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돈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뭐 아래에서 잡았다고 하면 수익 실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5만원대는 절대 안 깰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요런 게 좀 맥점 구간이어가지고 이런 데는 사실상 돌파한 구간이기도 하고요. 이런 데는 안 깬다고 봤을 때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6만원 조금 초반? 그러니까 5만원 후반이나 6만원 그 부분부터 요즘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그 부분 오면은 계속해서 담아보면은 좀 연배매로 했을 때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히 이런데 맞고 떨어지더라도 이런데 내년에는 가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 장기적인 추세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동사는 1950년 설립되었으며 토목 환경사업, 건축, 주택, 플랜트 전력, 기타 부분, 실제로 이런 남북 경협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현대건설이 모든 건축이나 토목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현대가는 남북 경협을 실제로 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대건설이 상패를 걱정할 그럴 회사도 아니고요. 그래서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현대건설 같은 거 이제 잡고 있으면 저는 돈을 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출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계속해서 자본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럴 수는 있어도 사실상
자본은 계속 올라간다는 게 좀 키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이랑, 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노무현 정부 시절이랑, 문재인 정부 시절이랑, 요거를 한번 봤을 때, 그닥 뭐 많이 오른 것도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요런 대북 관련주들이. 비교해 봤을 때, 대북 관련주들이 단기간에는 많이 올랐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 뭐, 연매매, 연차트, 월차트로 봤을 때, 눌림목 구간이라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임기가 많이 남은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졌다고 봤을 때, 조정은 계속해서 줄 수 있지만, 모아가는 단계다라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대북 관련주, 기타 잡주, 대북주와는 약간 클래스 자체가 다르죠. 클래스가 다르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현대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들을 뭐 가치적으로만 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연단위 매매를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이랑 문재인 정부 시절이랑 뭐 비교했을 때 그 어떤 임기가 많이 남은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계속해서 대화를 하지 뭐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쵸?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뭐 끝자락이 아닌 이상은 저는 계속해서 대화를 계속 한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뭔가 이렇게 끝자락이 보일 때 좀 피날레를 날리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대북주 관련주들이.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냥 눌림목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걱정할 단계? 그럴 단계는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데아티아이나 뭐 실질적으로 막 300% 이상 급등한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위험하죠. 많이 위험하고, 뭐 혹은 뭐 대주주가 뭐 좀 매도를 했다거나 이런 종목들은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저는 충분히 더 간다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 뭐 현대건설을 좀 관종으로 넣어놓고 차트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도 좀 분석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모아간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자리에서 몰빵하고 이러면 위험하죠. 근데 뭐 지금 많이 안 올랐다고 내피셜을 하려고 해도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100% 정도는 오른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조정은 와야 되는 게 맞고, 또 그렇게 조정이 와야지 또 다시 한번 상승할 여력이 또 그 차트상으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아가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 그래서 대북주를 계속해서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현대건설 특히 관종에 넣어두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계속해서 살펴보고 뭐 그런 제가 말씀드린 맥점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있나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알람이 울려가지고 네,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 현대건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맥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런 구간입니다. 처음 돌파했던 구간들 요런 5만원 초반 부근이 좀 중요한 자리고요. 요런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요런 구간이 좀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5만원 뭐 만약에 조정이 좀 큰 폭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5만원 중반선도 좀 지지를 할 가능성도 좀 있고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은 뭐 그 자리에서 좀 비중을 실어볼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자리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좀 애매해서 5만원대 들어온다면 저는 관심을 두고 한번 거기부터 모아가면은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데서 물렸다고 해도 손절할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정고점 8만원대도 8만원도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현대건설 한번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